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남부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특검법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이번 특검법은 말이죠, 명명백백하게 지나가는 소가 듣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지가 피의자인데, 지가 피고인인데, 그 법을, 말하자면 피고인인데, 지가 수사하는 검사도 임명하고, 그리고 또 이 공소를 유지하는 이 검사가 마땅치 않으면 변호사 갖다가 대치시키고, 이거 완전히 이건 사법 파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사법 쿠데타라고 이렇게 좋은 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야, 이건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애들 엿장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이 엿장사가 갖고 노는 법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민주당만 빼놓고서는요, 민주당 안에서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일부는요, 이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요, PK와 DK 지역에서 뛰고 있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이거 말도 못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접점인데, 그래서 지금 특히 김부경 후보,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전재수, 김경수, 초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 지역별로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이는 참 괜찮은데 민주당을 보면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경우에는요, 추경호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당을 보면 참 이거 얼빠진다. 이런 참 이색적인 지금 선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일제히 지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접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지율에 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당연히 보수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에게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A라는 사람을 특검으로 안 잡고, 야, 네가 나 좀 수사해봐. 내가 억울한 거 맞지? 내 말이 맞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조작한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재판에 넘겨. 근데 이제 수사검사도 아니야. 이거 수사검사도 아닌 인간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서 협조하지 않아? 공소유지를 철저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유죄를 몰고 가려고 그래? 그럼 너 나와. 하고서 변호사를 갖다가 거기다가 딱 앉혀서 공소유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럴 것 같으면 뭘라고 특검 수사라고 뭘냐고 재판을 3심까지 갑니까? 그냥 아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버려. 이재명은 무죄다 해가지고, 그리고 대통령령을 만들으라고. 아니면 법을 만들어. 아예 민주당 법 얼마나 잘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 만들면 이재명이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발효시키면 되지. 헌법 위에 그야말로 지상지구의 법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특검법이 뭐가 돼 있는지, 문제인지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늘 보면은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조목조목 뭐가 문제인지를 아주 도표로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말 안 해. 그게 삼권 분립의 기본 아니야? 웃기고 앉아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지들이 그렇게 삼권 분립을 잘 존중을 했어. 아니, 삼권 분립을 존중했으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악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들을 이재명이가 사인하는 게 맞아요? 야, 아니, 법 왜곡죄 이재명이가 그건 안 돼. 어차피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법 왜곡죄 갖다 집어넣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검찰, 그 다음에 법원 돌아가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야, 법 왜곡죄 만들어. 그래갖고 또 만들었다. 결국 조율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하라 마라 명령을 내려놓고, 역풍이 열게 될 것 같은 거는 우리는 개입 안 해. 민주당이 알아서 국회에서 하는 거야. 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전북에서는요, 전북 도지사가 이제 이 3명, 안호영, 그 다음에 이제 김관영이, 그 다음에 지금 이원택, 이 3명인데요. 결국은 친청으로 딱 낙착이 됐어요. 친청으로 낙착이 되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정청되는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방간대에서 정청에 오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정청에는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선대위를 구성해.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추경호, 그 다음에 요 박형준, 요 이제 선대위가 뜨는데요. 개소식에만 가고 이 선대위 뜨는 데는 또 초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참 기가 막히죠.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청래가 웰컴, 웰컴. 딱 이런 대접을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북에서 예외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전북지사 선거에서 당이 말이죠. 현재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원태. 이것도 이제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 예, 식비 대납 의혹 등등. 야, 이거 감찰해보고 혐의 없어. 그래갖고 공천을 줘버렸어요. 예. 자, 호남이 어딥니까? 공천 이꼴 당선. 그러니까 지금 반대파들이, 야, 정청래도 사퇴해.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해서 망신스러운 집회가 열린 겁니다. 예, 면전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기지사 최종적으로 후보가 양양자 전 최고위원이 낙착이 됐습니다. 아이 뭐 훌륭한 사람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정치권을 완전히 한 바퀴 삥 돌았어요. 민주당에서 시작해갖고 인재로 발탁이 돼서 국민의힘을 거쳐서 개혁신당을 거쳐서 국민의힘까지 왔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고졸신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여기에서 고졸신화로 임원까지 올라왔다? 훌륭한 분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실력이 있는 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판이다. 특히 지금은 민주주의 위기냐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가 발탁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누가 발탁했더니까 신중만 지키면 돼. 문제는. 자, 그런데 어떻게 세계 정당을 무슨 뭐 방랑객도 아니고 예? 무슨 순찰자도 아니고 말이죠. 세계 정당을 다 돌아왔는데 과연 발언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일성이 어떻게 했느냐. 장동혁이한테 예, 이 강성 세력들과 손을 떼라 이겁니다. 극우 세력들하고 손을 떼어라. 이 얘기는 곧 절윤하라는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인간들이 말이죠. 앞에 있는 밥그릇이 빨리 먹고 싶을 때는 지 소신이고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고졸신화로서 삼성전자에서의 실력은 있어. 그것이 지금까지 해서 먹고 살아왔어. 민당의 인재로 영입되고 재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좌관이 성추행 사건이 나니까 이제 이거 던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빙빙 돌았어요. 결국 공천 못 받으니까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양양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도 삼성 딱 이렇게 되니까 공천을 안 줄 수가 없겠죠. 여건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하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추미애가 여자니까 어쨌든 여여 대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여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도면에서 보면은 말이 돼. 근데 구도는 하드웨어잖아요. 이 사람이 하드웨어만 갖고 삽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다 좋아야,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좋은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 소신은 뭐냐? 일관된 정치적인 이념, 지향성을 보여야 된다. 이게 저의 소신입니다.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 이념은 딱 하나야 돼요. 그 이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전략적인 유효성, 예, 전술적인 변화를 하면서 서바이브 해가는 게 정치판이겠죠. 그런데 아예 이 소프트웨어를 싹 다 고쳐버려. 하드웨어로 싹 고쳐버려. 이렇게 좋게 하면 변신, 안 좋게 하면 배신을 때리면서 이 정치적 이익을 찾는 사람들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언제까지 대우를 해주다가 망신을 당할 것이냐. 망신스러운 정당. 이준석이한테 배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2호가 말이죠. 예. 제 2호 여러분들 아시죠? 제 3호 여러분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준석, 한동훈이 지금 세 번째가 장동혁이 이런 배신자들은요, 반드시 또 배신해요. 그래서 저는 장영자 저는 뭐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지지 방송은 앞으로 계속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은 장영자가 이제 더 이상 신발 안 받고 신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보시라고요. 왜? 장영자가 젊어요. 장영자가 젊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고졸신화는 계속 달고 다녀. 그러니까 실력은 있다니까요. 그러나 정치판에서는 실력 하나도 안 돼. 신뢰가 더 중요한. 유승민이 보세요. 배신자. 못 나오잖아요. 주고 보세요. 배신자. 유승민이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유승민이도 나이가 이제 차고 있어. 끝났다고 봐야 돼.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한동훈이, 그 다음에 이준석이, 장동혁이도 지금 벼랑 끝까지 가 있어요. 한 번 배신 때리는 인간들은 영원히 배신 때린다. 그래서 다시는 그야말로 본인들이 명명백각하게,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가 지금 일성을 내는 것도 지금 극우 세력들하고 멀리하라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런 기조.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의 경우에는요, 개혁신당에서 누가 나왔느냐? 지금 조응천 전 민주당 이선 의원이 나왔어요. 대신 이제 조응천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개혁신당까지 간 것은 양양자하고 스토리가 달라. 조응천이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예.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운. 그러니까 조응천이는 정말 엄밀하게 보면 그냥 배신자는 아니다 이거죠. 소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왜? 비명 행사할 때 횡사를 당했잖아요. 그 횡사가 지금 이 방탄조끼만 챙기니까 투쟁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는요, 과연 개혁신당과 장양자 간에, 국민의힘 간에 정말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틀림없이 단일화가 된다고 봅니다. 자, 틀림없다기보다도 일단 현 시점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욕심 많잖아요. 일단 조응천이를 단일화의 카드로 써먹고 지가 이제 국민의힘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 잘만 하면 장동영의 판이 무너질 것 같거든. 이준석이가 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됐든지가 이제 배신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암 캔서, 이 암세포가 말이죠. 죽는 것 같다가도 언제 살아나잖아요. 이런 배신자들은 언제 또 살아날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김종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신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예? 좋게 얘기하면 전천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전천후 최고 선수, 전천후 좋아하시네. 김종인이가 말이죠. 윤 대통령 대선 때 얼마나 배신을 때리고 다녔습니까? 뒤로는 이재명하고 거래하고. 자,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그 양양자, 일단 경기도지사 된 것은 잘했다라고 보지만 지금부터는 과연 어느 정도로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 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신뢰할 것인지 저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특검법, 그야말로 법조계도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정의당,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조국당하고 진보당에서는요, 지금 눈치를 살살 보고 있어요.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다. 자,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지금 민당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떡 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국은 지금 평택을 지가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양양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는요, 양양자하고 함진규하고 이성배 MBC 어나운서. 자,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양양자를 최종적으로 공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양자는요, 2016년도 1월에 민주당 인재 영입, 그리고 2020년 4월 선거 때는 광주 서구를 당선. 그러다가 보좌관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1년 7월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당을 창단했다가 22대 총선 때는요, 개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서 원내대표를 맡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4월 대선 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까지 참여했는데 1차 탈락.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최고위원회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하고 조응천,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홍성규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지금 양양자의 일성은요,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포용과 화해의 품으로 당을 이끌어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화해와 포용? 이게 무슨 말인지요? 화해와 포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이를 안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 한동훈이를 안아달라는 얘기를 포용과 화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극단주의하고 휘둘리지 마라. 이거는 친윤 세력들한테 휘둘리지 마라. 그 다음에 극우 우파 유튜버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하는 극우예요. 우파 유튜버한테 휘둘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일부 극단주의, 그 다음에 포용과 화해, 요 단어로 싹 분장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구태와 과거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당당하게 나와 달라. 여기서 민심이 누가 뭘 얘기하는 건지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새로운 보수정당과 미래 경기도를 향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 양당의 극단적인 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국민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 과거를 묻는 선거가 아닌 미래를 원하는 선거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뭐 컨셉 설정은 좋아요.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선거, 그다음에 미래 선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야말로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젊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 선거고 자기는 삼성전자 출신의 경제 전문가. 딱 본인 컨셉에 맞게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조홍천이도 그야말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가능성이 저는 많다. 그리고 양양자 본인도 말이죠. 여당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일화의 문은요. 모두가 지금 열어놓고 있다. 경기의 경우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공천이 말이죠. 거의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요 공주만 남았는데, 공주는요. 지금 이제 정진석, 지금 당헌 당규 위반 여부, 이것이 지금 이제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9일 날까지는, 그러니까 내주까지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박덕흠 위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가 됐고요. 우리 국민에서는 최대 이슈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에서는요, 그야말로 이재명의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부태타다. 그리고 장동혁이는요, 그야말로 끔찍하고 미친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다.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된다. 송원석은요, 이재명과 민주당 정천대가 짜고 치는 각본 플레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법치와 사법을 농락할 수는 없다. 이준석이도요, 시일내와 방송대국이라고 외치고 싶은 날이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 야권은 그야말로 제대로 요 특검이 이제 이 그야말로 꺼져가는 뭐라고 그러죠? 이 정말 희망이 없었는데 그나마 불씨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냐? 조선일보가 만든 도표인데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좀 키우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4대 독소 조항이 있어요. 제일 먼저, 처음이 뭐냐? 재판 중인 사건도 자동으로 이첩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별건 수사도 허용한 거. 이거는 뭐 미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재판 중인 사건 또는 수사하는 사건은 헌법상 일자 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먹은대로 뭐든지 수사 가능한 무소불위의 특검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을 갖다가 탈탈 털어서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독소 조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독소 조항은 공소유지의 결정, 그리고 사실상 공소취소 허용.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만을 위한 별도 형사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번 특검은 권력 허물 지우는 게 목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성검사의 지위, 말 안 들으면 공소유지 변호사로 제태한다. 그래서 검사를 배제하고 코드 맞는 변호사를 앉혀서 공소를 마음대로 취소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영장전담법관의 보임에서 영장전담법관을 보임해서 다른 재판보다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래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수사를 넘어서 재판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자, 이게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판사, 영장전담 판사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입니까? 자, 이 쟁점도항, 우선 수사 범위, 약하고 비슷해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수사 범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비롯해서 12개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 그 다음에 인지 사건까지 전부 다 확대가 가능해요. 별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의 재판 과정도 수사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어떻게 재판됐지? 조희대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 내렸잖아. 요게 이제 여권의 비판 지금 포인트잖아요. 그거 어떻게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희대 불러다가 수사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특검이 가져요. 그래서 취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지금 3분의 2거든요. 3분의 2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5분의 3만 받아도
지금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가지고 윤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지 다 떠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겠다. 예. 그리고 또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권도 주는 겁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해요. 지금까지는요,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발행하느냐? 고법 판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지방법원 판사가 도록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은 전담 판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보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말이죠.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뭐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지들 멋대로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하겠다. 이재명이가 완전히 공수처돼서 무죄 선고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지금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 못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댓글에 이 화면이 말이죠. 제가 댓글을 지금 이제 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식님, 영숙님, 몽몽님 댓글 없어도 반가운 거 알고 계시죠? 했는데요. 다들 뭐 바쁘시니까 댓글을 못 달았나 봐요. 여기 지금 댓글 올리신 분들이야말로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항상 고맙게 느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가 생각이 같으니까요. 일일이 뭐 인사를 못 하더라도 예, 서로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홍주심도 뭐 종종 나오시는데 항상 반가워요. 저도.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름을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또 민성님 나오셨네요. 장동혁을 배신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민성님 말씀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어차피 나왔으니까 배신자는요, 제가 한 번 가지고 배신자라고 안 해요.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최근 것만 하더라도 한동훈이 배신은 당연한 이제 배신하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 윤 대통령 배신 때렸잖아요. 결윤. 그다음에 전환길이가 당 대표 할 때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전환길이가 밀지 않았으면 장동혁이는 김문수를 못 이깁니다. 그때 역전승할 때 결정적인 게 전환길하고 세 가지 사항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전환길 대표가 아예 자기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잖아요. 세 가지 약속. 밝혀라. 근데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적으로 가다가 의총 때 결국은 싹 배신을 때린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거짓말. 아니, 미국에 3일씩이나 먼저 갈 때, 보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 미국 측 요청했다 했는데, 3일 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약속한 거 전부 빵꾸나 맞고 다니고. 또 올 때도 그럼 서울에 빨리 왔어야지. 무슨 엄청난 사람 만나는 것 같더니 겨우 차관 보좌관. 말이 비서실장이지, 선임 보좌관이에요. 선임 보좌관. 예? 선임 보좌관. 그거를 한국말로 취입하라고 영어로 취입하는 번역이 막 수백 가지 되잖아요.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은 대국민 배신자죠. 예, 민중미성님 죄송합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대선이 눈에 보이니까 1등 갔잖아요. 그동안 많이. 본인의 이익만 눈에 보이지 자유우파 국민들, 헌법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릴 민중민수님 이렇게 올리는 글은요 품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이의를 제기하고 표현을 하시라고요. 저는 무턱대고 비판하고 욕하고 나쁘다고 차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비판을 대신 품격 있게 비판해 주시라.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리고 제 해명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또 다시 질문 올리시고, 예, 이렇게 이봐요. 이영숙님은 또 장동혁 배신자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강요는 안 하고 저는 제가 방송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방송하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 의견이 국민적 상식,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성에 맞지 않으면 그럼 제가 비판을 단단히 받아야죠. 그 비판의 글을 올려주십사. 저는 웰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몽몽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하고 생각 다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팩트가 아니면은 저는 평가 안 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요즘은 장동희 배신자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침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싸우는 게 문제니까. 만약에 배신 안 때렸으면 지금 전국에 7군데서 지금 누구죠? 김문수를 갖다가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다 앉혀놓고 선대 얼씬도 거리지 말라고 왜 하겠어요? 반성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는 장동희 저도 미워해. 실제로 지금 이제 미워해요. 판만 떨어져. 그렇지만은 싸우는 와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자극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 입장. 예, 이거 하다가 지금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죄송하고요. 청와대, 이것도 국민 배신자예요. 청와대도 국민 배신자. 예, 이재명이 말은 크게 해야 되잖아. 지 거는 왜 얘기를 그렇게 못해? 남의 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도 안 되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국내외적인 현상에 관해서. 이거는 제대로 얘기하지. 특검법 하지 마. 얘기해야지. 안 하잖아요. 그대로 사인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대국민 배신도 배신이지만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 사법 쿠데타다.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잘 걸렸다는 거 아니야. 특검법 이걸로 이번 지방선거 끝내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금 TK, PK 지역에서 지금 전전긍긍 부들부들 떨고 있다. 예, 말은 못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예, 왜? 이게 국회 권한이니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시네.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출범부터 일관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뜻을 존중해 왔다. 이번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예. 자, 이건 이제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 제거할 거고 공포하고 특검 임명할 거니까 니들 까부지지 마. 딱 이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거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우연성이 없다면 대통령은 이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니, 우연성이 왜 없어? 얼른 우연의법성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 지적이잖아요. 일반론적 지적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좀 그 문제성이 있었느냐? 그동안에 말이죠. 재판중지법. 이게 재판중지법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불필요한 법안이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작년 11월 3일 날 강우시가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헌법 84조잖아요.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어요. 대통령의 정쟁의 중심에 끌어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까지 얘기했어. 이거는 강우시가 아예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야. 아니, 국회의 입법상에 대해서 청와대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회에서 강훈 씨가 말이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야? 이렇게 야당 의원이 물으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재판중지법을 싫어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어.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은 바 있어요. 예. 야,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국회 가는 것은 우리는 잔소리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권 인사는요. 공소취소 권한은 해병대 특검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다. 죄가 없는데 증거 조작으로 인해서 기소가 됐다면 재판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요. 해병대 특검에 들어간 공소취소 권한하고 지금 이 특검법에 들어간 공소취소 권한하고는 결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해병대 특검법은 그야말로 최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특검법이에요. 근데 이번 특검법은 12개 범죄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7개인가 8개가 전부 이재명 관련된 사건은 전부 지금 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의 공소취소 들어가 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 이거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야말로 예. 얼굴 간판만 보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이 완전히 달라요. 질이 완전히 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청와대 그만해라. 이거 완전히 국민을 말이죠.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그거 이따위 식으로다가 국회가 하는 건데 우리는 개반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말이죠. 똑바로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구를 심판하느냐? 특검법을 심판해야 돼요. 특검법. 그래서 이재명이가 죄가 있으면, 아니 제가 이재명 얘기대로 전부 조작 기소했다? 그 이재명이가 누구냐고. 이재명이가 아니 변호사잖아. 지가 법률가. 그리고 지가 변호사들 얼마나 많아. 그래도 재산은 또 별로 안 들고 안 줄었고, 예? 그리고 전부 관직 안에서 다 주고 가잖아요. 이게 뭐는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국민 여론이 지금 거잖아요. 아니 지 변호사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전부 중책을 싹 다 맡겨놓고 있고, 이거 뭐냐? 그리고 그보다 큰 인사권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그러면은 죄가 내가 없다. 그러면 지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지도 변호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저 같으면요. 재판 당당하게 받아. 수사도 당당하게 받아. 그래갖고 법률적으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아니 왜 지금 사법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재판이 진행돼 있어서 검사가 판단하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압력, 민주당의 180석, 190석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공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시간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 전쟁 끝났으니까 받아 그래갖고 받고 있잖아요. 6년째인가 몇 년째. 응? 심판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윤 대통령 지금 내란해갖고 잘 나가고 있잖아. 저희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재판 잘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재판 잘 받잖아요.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런 것처럼 본인은 양심껏 법의 심판을 받으라 해요. 더군다나 재판이 지금 막 시작하는 것도 아니야.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근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 84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재판을 중지신 거. 이게 우리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것만 못하게 돼 있는 것이지 진행되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우파 법조계의 시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판사들이 딱 위에 대통령으로 와 있으니까 저 그만할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5개 재판 있잖아요. 저도 그만할게요. 나도 그만할게. 재판이 중단돼 있는 거예요. 재판 중단.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 지금 바짝 얼어갖고 김용희가 측근이라고 하니까 1년 2개월 동안 김용 재판 하나를 안 끝내가지고 김용희 의혹에 아마 책 출판 기념해갖고 돈을 얼마를 받는지, 제가 뭐 몇 억인지 몇 천만인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민주당 김민석이도 억대, 예? 억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축의금도 억대씩 받잖아. 우상호 억대 받잖아, 억대. 이재명이는 이재명 아들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생들 단톡방에 구자까지 다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기가 막혀갖고 돈 이런 집어넣으니까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씩 받았냐고. 그러면 지금 이 김용희가 책값, 김용희가 돈이 있어요? 돈 없으니까 유동규랑한테 6억 몇 천만 원 받아가고 정치자금법 걸려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판 기념할 때부터도 정말 자기가 측근으로 정말 사회 정의, 사회 법을 생겼다 그러면 출판 기념회를 못하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의당마저도, 정의당도 얼마 전에 오찬 먹으러 갔잖아요. 청와대에. 밥 한 그릇 얻어먹었잖아. 근데 얻어먹은 건 얻어먹은 거고 자기네들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성명을 내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특검을 임명하는 꼴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예, 분명하게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 그리고 이제 진보당하고 조국당, 진보당 이거 빨갱이당이나 마찬가지인 거. 이게 뭐 이석기 당 잔당들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보당 이름만 바꿨지. 조국당 좀 더 눈에 보고 입장을 내겠다. 그래서 정의당 성명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수사 대상은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인지사건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행정부 수장의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헌정 질서의 기본인 권력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업무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다. 대통령에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국당은 공소취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은 공소취소는 현행법상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은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국당한테도 특검 추천하고 돼 있잖아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보당도 성명을 안 냈습니다. 대신에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당력이 총동원되어 있는 데다가 5월 1일이 노동절인 관계로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지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당 차원의 논의는 더 해야 하겠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도느냐? 만약에 12석의 조국당과 4석의 진보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흥분하다 보니까 말이죠.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사법 파괴의 배후를 자인하는 것 아니냐. 예. 자, 이렇게 지금 성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전주, 자, 이원택, 지금 이원택한테 갔어요. 자, 그래서 이원택을 챙기는, 지금 이제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예, 술값, 그 다음에 식사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놓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요. 거기에 말이죠.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정청래는 사퇴하라. 이원택도 사퇴하라. 이런 구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관영의 경우에는요, 무소속 출마 여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예. 그리고 정청래가 이제 전주까지 온 건데 이원택이가 이제 친청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대표 연임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공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 날에는요, 이 하정우 구포시장을 이제 방문해. 왜냐하면 손 털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리고 3일 날에는 김경수 후보 이 개소식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벌써 36분이 좀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그냥 이거 뭐 1시간 내내 쭉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이와 유관 특감법과 관련된 다른 뉴스들은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 이렇게 좋은 의견 계속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좀 봐주시고요. 가짜뉴스 전옥현 TV는 가짜뉴스입니다. 절대 보지 마시기를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